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오프닝 무대 참 멋졌죠? 아마 아름다운 선율에 한 번 놀라고 그리고 창현 씨와 정원 박사님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서 또 한 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특별한 조합으로 모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네 분의 여성 과학기술인과 함께 여성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후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크러쉬 곽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전적인 우주 탐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소재 개발을 꿈꾸는 카이스트 신체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네 분을 과연 어디서 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계신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어떤 연구 분야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기준을 만드는 측정 표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는 건강한 생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단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당시에 그 표준을 연구하시면서 이름 자체가 표준이다. 네, 정지선. 네, 지켜야 할. 정말이네. 네,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남네요. 네, 그럼요. 사회의 약속이었고 우리 그날 이야기한 것도 표준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의 이름을 정지선이라고 지어주신 저희 부모님의 큰 뜻을 받들어서 네, 지금도 열심히 표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장님 어떤 연구를 네. 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기후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기후 위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원래 지구 온도는 그렇게 변하는 거야. 지구 뭐 수십억 역사 동안 위기 많이 왔고 뭐 6번의 기후 위기를 겪었고 그래도 지구는 안 망했어. 그러면서 안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어디 가서 자꾸 지구 살린다고 하면 뻥이다. 왜냐면 지구는 잘 살 거다. 제가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도 아 그렇지 지구는 잘 살지. 기후가 올라가도 지구는 살아남을 건데 너가 죽어.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썸크러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라고 꼭 소개를 하라고 원장님께서 어디 가서 뻥치지 말고 또 아니면 지구를 살맛나게 하는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선크러쉬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고 아, 지금 그래요? 계속 사요. 의상이나 뭐 일부러 그래서 네, 빨리.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구나. 마치 그런 듯 사실은 아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포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혹시 그럼 박사님께 또 어떻게 의상 몇 수 앞을 내다 보신 건가요? 저는 편한 옷을 그냥 입고 오라고 작가님이. 아니 근데 우주랑 뭔가 어울리세요? 당연하죠. 네. 저는 평상시 마음 상태 우주입니다. 어, 제 마음이 항상 우주에 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가 저는 우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다들 화성, 소행성, 달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죠. 지구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구를 살맛나게 다시 만드는 일이 제일 먼저 할 일이고요. 항상 과학자들이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게 과학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주 탐사선으로 다른 행성들과 다른 이성들과 다른 소행성에 무슨 자원이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미리 탐사해 보는 일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나경 씨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이 디스플레이는 뭐 태블릿이든 TV든 뭐 핸드폰이든 OLED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OLED라는 소재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자연 그대로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재료예요. 그래서 그 페로브스카이트를 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직접 체감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평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과학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직접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선배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카이스트의 지금 남녀의 비율은 한 3.5대 1에서 4.4대 1 정도가 돼요. 이게 혹시 많은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적은 비율인가요? 학부생에 이제 남자가 3.5명이 있으면 여자가 이제 1명이 존재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적은 편이죠. 적네요. 적은 적은 편이긴 편이지만 한데 예전에 비하면 매우 나아진 거죠.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전까지 계속 100명 미만이다가 저희 학번에 1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선배님들이 너무 예뻐하셨어요. 600명 중에 100명이 넘었다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쭉 내려갔었는데 조금 이제는 3대 1이 된 거잖아요. 4대 1. 저희 6대 1 정도요. 5대 1 정도였는데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5년은 좀 넘었는데 20년은 아직 안 됐고 그때 당시에 연구소에 정직원이 한 400~500명 될 때 저희 입사 때 좀 많이 뽑아서 4명을 뽑았어요, 여성을. 근데 그 전에 6명의 여성 과학자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4명이나 여성이 들어온 게 되게 신기한 일. 근데 현재는 한 500명 좀 넘는 정원에 20%? 그러니까 행정직까지 합치면 20%인데 여성 과학기술인만 따지면 16% 정도 돼서 한 10년 전에만 해도 10%를 넘겨라 뭐 그런 캠페인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높아졌어요.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여직원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입사한 지 올해 만 10년이 됐는데 그때는 여직원을 다 합쳐도 10%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행정직에 계시는 여직원분들. 지금은 다 합쳐서 한 15%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과기는 그 중에 절반도 사실 안 되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좀 적은 편이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표준연구원이나 애기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숫자 비율이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한국천문연구원의 여성 비율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5% 정도 연구원 전체의 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15%인데 이걸 또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으로 나누면 선임연구원 비율은 20%, 이거 책임연구원 비율은 10%. 피라미드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30% 남다가 20% 남다가 10% 남고 위로 가면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것이 여성의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다양성이 존중되고 성비가 더 맞는 기관이 문화적인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 수가 많으면 뽑을 때도 굳이 여성 면접자가 아니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저는 이제 면접 되게 많이 하는데 여성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원들을 많이 풀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일단 이공계 여성 수가 적고 그러면 아까 벌써 학부에서 3대 1의 수라는 거는 아까 황 박사님이 올라갈수록 더 적어진다는 게 석사, 박사 갈수록 더 비율은 불균형하다는 거고 박사까지 한 사람이 연구원에 지원을 한다는 숫자는 진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몇 프로의 여성 인력을 아무리 할당제를 적용한들 아무도 안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할당제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직원도 채용할 풀이 없으니까 보직자를 할 만한 여성 인력의 풀도 없어요. 그거를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또 경력 단절, 뭐 육아기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를 둔 부모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가정 양립이 힘드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단절이 오는 이게 분야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제가 있는 바이오 분야, 생명 분야나 화학, 특히 저는 분석 화학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여성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유리천장 이런 거를 막 직접적으로 확
정말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느껴본 기억은 없는 걸 보면 참 네, 운이 좋았네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는 사실 랩 선택을 했을 때 조금 고민이 되었던 게 그래도 랩에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제 기준이었는데 사실 제가 선택한 연구실에는 여자가 한 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연구소로 출퇴근을 하는 친구여서 사실상 랩에는 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근데 2년 반 동안 이제 계속 혼자 여자였다가 랩에서 이제 작년 9월에 여자가 3명이 들어왔어요. 그 4명이 되면서 저희가 단톡방을 팠는데 아 그때 그 희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숨이 트이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같이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분께서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께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생 키워드를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짠! 짠! 여기 바로 키워드가 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키워드들이 떠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먼저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하드웨어를 골랐거든요. 하드웨어, 어떤 분의 키워드일까요? 아, 제 나경 씨. 키워드입니다. 오, 김나경의 인생 키워드 하드웨어입니다. 이거 왜 인생 키워드인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공대 대학원의 연구 분야를 크게 러프하게 2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쪽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속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제 주변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심지어 전 산학과를 간 친구뿐만 아니라 기계공학과, 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뭐 산업공학과 등 모든 되게 다양한 과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코딩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 친구들의 이제 지금 평균 연봉을 들으면은 이제 제가 박사로 졸업하고 저희 선배들의 연봉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때 살짝 조금 좀 제 인생, 제 이 진로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고 좀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고 또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는 게 하드웨어만 파는 연구가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멋져요. 하드웨어 하는 친구 멋져요. 그래도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공을 딱 골랐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깔아줘야 되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나경 씨가 하드웨어를 골랐을 때 아 다들 IT 한다고 하는데 나라도 닦고 들고 기름 치는 거 해줘야지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IT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접목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도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왜냐면 그 연결이 사실 중요한데 각자의 전문성만 높으면 또 서로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의 분야를 같이 공부하면서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황 박사님께서는 하드웨어 멋져요라고 해주셨는데 좀 요즘에 그런 소프트웨어 편중 현상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잘하는 게 IT예요, IT. 오죽하면 과기정통부도 과기부가 아니라 과기정보통신부예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IT를 열심히 돈을 투자하는 나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나머지도 조금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주는 사실 보시면 우주에서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하면 수송체 있어야 되고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고 밑에 지상국 안테나 있어야 되고 전부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하드웨어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프트웨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개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뭔가 우리가 없는 기술을 하나 확보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여성 과학자들이 하드웨어를 기피하는 게 사실이에요. 깎고 만들고 납땜질하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대에서 여성 비율이 자연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블루 오션을 반드시 여성이 개척하기를 바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 짱짱. 먼저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럼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를 하고 나면 앞으로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제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과학이 좋고 신소재 공학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쭉 연구직으로 계속 쭉 남고 싶기는 해서 선배님들처럼 이제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예 응원의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원을 드리면서 다음 키워드는 나경 씨가 골라주시죠. 저는 여기서 저기 오. 저는 숙제라는 키워드를 골라봤어요. 저는 숙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숙제의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 말고 좀 더 반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황정아의 키워드 숙제입니다. 되게 숙제를 좀 많이 하셨었나 봐요. 아, 네. 지금까지 달려온 걸 보면 사실 거의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버거웠었어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살아남는 것도 그렇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외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엄마로서 육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딸과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날에 닥친 숙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면서 하루를 마치 튜브에서 에너지를 짜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겉에서 멀리서 보시면, 리모트 센싱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괜찮아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잘 살고 있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숙제를 해내고 조금 더 높은 숙제들, 더 많은 숙제들을 더 많이, 사실 경력이 쌓이면 숙제가 더 많아지고 종류도 더 다양해져요. 예를 들면 방송 출연을 해주세요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2시간밖에 안 나는데 네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막 후회하고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칼럼을 써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요. 네? 다시 대답은 했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쌓이고 있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자꾸 거절해 버릇하면 여성 과학자들한테 자리가 안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제가 힘겨워 보이는 모든 일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와, 너무 감동적입니다. 울 뻔했어요, 약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계획한 건 아니에요. 말씀처럼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멋지시기만 한데 이런 고충을 다 안고 계셨다는 거.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충을 또 안고 계시겠죠? 뭐 이제 손님도 많이 와요. 랩 투어 하면 할 때 이제 잘해야 되니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 하는 순간순간에 황 박사님 말하신 숙제 때문에 그 순간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열정이 넘치셔. 근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도 저는 열정이 없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열정이 없는 거면 뭐가 열정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버틴다. 버티는데 그 버틴다는 게 사실 그냥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버티려면 그냥 무기력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1g의 열정이 있어야 긍정적인 마인드랑 열정 한 스푼. 네, 열정 한 스푼 없이 버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든데 숙제가 계속 떨어지는데 걔를 저희 집까지 계속 해내는 거는 열정 한 스푼, 그다음에 정신승리. 내가 엄청 긍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이면 안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엄청 옳고 중요한 일이고 내가 요거 하는 게 나중에 미칠 영향이 엄청 크다. 이런 정신승리.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여성 선배들도 몇 안 됐었는데 그 선배님들도 끝까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지금 저희 세대도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활동적인 사람 몇 없어요. 지금 사실. 이 내성적인 사람들까지 사람 몇 끝까지 올라가야 돼.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안 하고 싶고 나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고 이쯤 했으면 됐고 이제 접고 잠깐 자고 싶고 이렇지만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가외 일을 더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신 게 선배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선임, 책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단계 이상에 올라가 계시는 여성 과학인 선배님들이 좀 많으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분께서 이렇게 숙제 같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살아오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 황정아 박사님께서 골라주시죠. 3개가 남아있네요. 네.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긴 걸 고르셨어요. 네네네. 이게 있어 보이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입니다. 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더욱 특별한 시간 과학 케미를 아는 맹수지 MC와 매력 넘치는 여성 과학인 우주물리 황정아 박사 재생에너지 과학지혜 박사 약속 표준 만드는 정지선 박사와 미래 신소재를 책임질 나경 일상을 보면 철치는 연구 매일 반복된 연구 대중화 활동은 취미 세상 바꿔줄 과학 즐거운 과학 과학인이라 지금 행복하다 하네 과학 어렵단 편견 여성 힘들단 편견 세상 욕은 그만 알고 보면 주변 모든 게 과학 가장 친근한 과학 모두들 걱정 두려움 버리고 과학과 함께해 일상을 보면 절치는 연구 매일 반복된 연구 대중화 활동은 취미 항상 고민해 연구하고 때론 공부하고 다시 연구하는 세상 바쁜 오늘을 살아가네 우리는 일상을 보면 항상 절치는 연구 매일 반복된 연구 대중화 활동은 취미 세상 바꿔줄 과학 즐거운 과학 과학인이라 지금 행복하다 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니, 누가 언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주겠어요. 그러게요. 역시 특별한 분들을 모신 만큼 무대도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겐 아직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다음 키워드는 곽 소장님께서 골라주시죠. 네, 2개밖에 안 남아서 사실은 2개 중에 둘 다 제 것 같지만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오, 태평양 오지랖으로 소장님 거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저만큼 오지랖이 많아요. 정재선의 인생 키워드 태평양 오지랖.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도 꽤 한 오지랖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음 따뜻하신 분들.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네, 오지랖 한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지랖. 오지랖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모르고 썼거든요, 저도. 근데 찾아보니까 윗옷의 앞섭을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윗옷의 앞섭이 크다, 넓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크면 거추장스럽긴 하겠지만 좀 적당히 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되게 포근하게 나를 감싸줄 수도 있고 또 체형 커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여차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앞섭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되게 부정적으로 약간 쓰잖아요. 뭐 오지랖 떨고 있다든지 오지랖 왜 그리 넓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사실 저는 오지랖이 참 넓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넓으시고 슬프게도 기쁘게도 저희 아이들도 오지랖이 넓더라고요.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기 신세를 볶고 있다. 내 말 그렇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무의미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 소중하고 다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결국에는 관심이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 다른 것에 대한 궁금증, 뭐 호기심,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어린이들한테 과학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하는데 결국은 그게 오지랖이랑 뭐가 다를까? 사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오지랖은 왜 나쁘게 생각을 할까? 오지랖을 부려야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어지고 근데 그거는 연구에서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융합 연구 이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같이 할 수조차 없고 같이 할 그런 끈도 만들 수 없는데 다 오지랖을 떨어야 너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연구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지랖은 나쁜 게 아니고 사실 이 현대 과학자들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소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의 우기고 있죠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은 어떤가 제가 연구하는 표준은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잘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 같은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문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것도 제가 우기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표준이야말로 정말 오지랖이 굉장히 넓구나, 넓은 학문이구나. 그러면 나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열심히 표준을 하는 것이 잘 맞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서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원에 오니까 교수님이 계속 코어크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박사 과정에 들면서 이제 코어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저는 한낱 바보일 뿐이고 저보다 세상에 천재는 많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천재의 그 지식을 빌려가지고 제가 그걸 융합시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오지랖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들 공감을 하시는군요. 아마도 여성 과학자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냥 과학자보다 여성인 과학자가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방금 정지선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느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관계에 더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정선 이런 거에 더 배려를 하는 게 여성들인데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게 여성 과학자가 아닐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키워드가 아주 범상치가 않네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곽지혜의 키워드 짬바 양천으로. 짬바가 저희 세대는 짬밥은 알아도 짬바는 모르는 세대인데 제가 급 공부해서 짬바는 짬이 주는 바이브래요. 그래서 어느 모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 사람 짬이 어떤 바이브를 주는 거예요, 느낌을. 그럼 이제 이게 꼭 그런 가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구원들도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계신 여성 과학자 선배님들이 짬바가 있으시잖아요. 저분 포스 봐라. 아니면 저분 전문가라서 어떤 느낌을 나에게 탁 준다. 뭔가 존경하고 싶고 나한테 조언을 잘해줄 것 같다. 그런 걸 갖춘 게 이제 여기 앉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요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단 여성 과학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성 강조에도 또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요즘은 각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이래야 돼 아니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래야 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열정을 가져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먹히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주의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의미는 사실 각자의 자아를 어떻게 자아대로 살 수 있는가의 의미밖에 없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아니면 청년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남이 방해하지 않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이제 그 짬바는 사실 일단은 버텨야지 버텨서 살아남아야 살아남고 뭐 꼭 여자 아니어도 삶이 어려운 환경이 와요 뭐 가족을 뭐 간병해야 되는 순간도 오고 아니면 뭐 여성과학자들은 애 데려다 줘야 되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또 그런 것도 봤어요. 부부가 나사에서 일했는데 뭐 그때 나사 가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여자분한테만 질문한 거예요. 뭐 육아 때문에 힘드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아니 왜 남편한테는 질문을 안 해주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여자가 많으니까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주사 맞추러 가야 돼요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여자를 뽑으니까 뭐 주사 맞추러 간다고 쉽게 말하지 하지만 저희는 남자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집에 계신 사모님들도 남편이랑 같이 주사를 맞추러 가야 되지 꼭 직장 생활 하냐 안 하냐로 이제 구분지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일가정 양립을 여자들이 추구를 해주면 남자들도 추구하는데 더 편해져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일가정 양립을 추구해야 여성 과학 기술인도 늘고 일단 과학 분야의 남자들 수도 이제 별로 없어요. 다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하드웨어 안 찾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하드웨어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일단 버텨야 되고 버틸 때 있어서 필요한 게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진짜 긍정적으로 일단 세팅을 해야 제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내가 큰 일을 못 하게 될 때, 가령 네이처 사이언스를 쓰고 싶어서 과학계를 갔지만 사실은 현실은 결혼하고 보니 뭐 너무 생활고가 많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업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태양광 일조량도 좋고 뭐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지도 않고 그다음에 태양광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인데도 세계 최고 기술 보유하고 있는데도 한국에 기술이 없다거나 잠재량이 없다라는 오해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식이 이런데 무슨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터 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죠. 세상에 위대한 일 중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세상에 위대한 일 아니고 작은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게 멋지다. 작은 일도 다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다못해 서류의 프레임을 잘 만들어 오지 않는 직원도 많아요. 그럼 여기다 열정 1g만 담아라. 내가 말한 열정이 엄청 거대한 게 아니다. 그냥 1g 보기 좋은 만큼만 담아와라. 그런데 그런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이 필요한 거 같고 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이건 여성이건 처한 환경에서 역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역시 위에는 차별이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은 그냥 가차없이 말하고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지만 윗분들이 볼 때 그 말을 듣는 거에 그닥 뭐 자세 어떻든지 간에 어쨌건 많이 들을수록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 작은 일에도 열정,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적어야지. 뭐 하는 대로 살아라. 끌리는 대로 살아라. 라는 거를 지키면서 버티자. 그러면 짬바가 온다. 라고. 저도 빨리 그 파도를 맞고 싶네요.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짬바가 바로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거를 저는 지금 말씀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아우라와 이 에너지로 다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혼인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과학자가 된다?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 저는 말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과학자로서 삶을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가정도 유지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해내셨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딸은 오히려 황 박사님은 안 시킨다 그랬는데 저희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이공계인데 집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갖고 엄마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직업을 택한 거야. 아, 난 이공계는 절대 안 가. 과학자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한 번도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이제 이러죠. 야, 이렇게 남의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재미랑 월급을 같이 찾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게 걔가 보기에도 되게 엄마가 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가 보여서 우리 아이들도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성이라 과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점점 이공계 가는 학생들도 네. 없잖아요. 아까 뭐 여성 정책을 고민할 때 학생들을 어떻게 이공계를 가게 할까 하면은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 의대 가요 뭐 이런 말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친근하고 과학기술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스마트폰 엄청 쥐고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재밌게도 할 수 있나. 그럼 많은 여성 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해줘야 될 조치인 정책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가 각 말초 기관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 그게 적용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남성이 아이를 보러 예방접종을 맞으러 간다거나 하는 문화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회 문화가 이제 여성 정책에 오리엔트 되기보다는 여성이 살기 좋은 게 사실은 전체가 살기 좋은 사회인 거잖아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뭐 워라밸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과 생활을 분리한 느낌이거든요. 꼭 일터는 빡세게 막 생활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비인간적으로 일만 하고 생활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한 것 같아서 그만큼 현재의 일터를 살기 좋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느낌? 가정은 1인 가정도 가정이란 말이에요. 혼자라도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일 가정이 양립이 될 수 있어야 남녀 불문하고 양립이 될 수 있어야 남자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공계도 오고 여성들도 더 많이 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성 육아휴직은 좀 강제로 해야 북유럽도 사실은 의무 됐을 때 다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무화를 해주어야만 눈치 보지 않고 쓰지 않을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정말 바뀌고 있고 뭐 많이 바뀌어 왔지만 조금 더 바뀌어서 이게 누군가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원래 이제 비혼주의랑 정반대로 저는 완전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고 심지어 애도 저는 원래 3명을 낳는 게 제 옛날의 꿈이었는데 이제 저도 대학원에 오니까 3명을 낳으려면 난 도대체 언제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막해지니까 아 그럼 일단 그래도 2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석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언제 자녀 계획을 가져야 하는가가 저는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출산과 그런 육아에 관련된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일까지 제가 또 하고 싶은 그런 연구원의 그런 목표까지 이루려면은 더 많이 되게 좀 겁먹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저희가 수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100% 개인의 선택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고귀한 가치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안 되는. 네, 안 됐나요?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는 무엇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여성 과학자는 그냥 과학자이다. 네, 사실
조금 쓸쓸해요. 꼭 앞에 무언가 여성 이런 게 붙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성이어서 이런 거예요? 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쓸쓸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해요. 아직은 너무 소수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게 없어질 만큼 많이 여성 과학자들도 많이 과기인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그거 없어지고 그냥 모두 다 과학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냥 과학자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여성 과학자는 바로 너다. 아까 빨리 많은 여학생들이 이 진로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여성들만 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 근데 또 마침 정 박사님이 그냥 과학자다 하셨잖아요. 보고 있는 남학생이라도 과학계에 많은 진출이 필요하고 거기에 여성이라면 더더욱 바로 지금 내 진로가 여성 과학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설령 지금 과학에 관심이 없고 뜻을 두지 않고 있어도 하다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여성 과학자가 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는 멋졌고 멋지고 멋질 것이다. 지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멋이라는 좀 단순한 말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고충과 그리고 열정과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게 다 이 멋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멋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성 과학자는 아이언맨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해요. 당연하겠지만 모든 공대생들의 로망이잖아요. 아이언맨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언맨이 마블의 모든 캐릭터 중에서 이제 일과 가정 사이에서 이 저울질을 하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지키고 싶어하는 예쁜 아내와 딸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가끔 포기하고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그 모습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언맨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언맨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오늘 원래는 이정훈 박사님께서 이 모든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자리에 앉아 어찌나 불편하지. 어깨가 막 갑자기 무겁지 않으신가요? 네.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정리를 도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 과학자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삶, 둘 다를 포기할 수 없는 아이언맨 같은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바로 너, 그리고 멋졌고 멋지고 멋질 예정입니다. 정원 박사님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긴장 좀 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네 분의 여성 과학자 4인 4색의 시선으로 바라본 과학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꿈을 활발히 펼칠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다 함께 외칠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갈대가 흔들리는 오후쯤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성이고 있을까. 하늘에 솟은 나의 바닷가엔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데 기억의 감각들이 물들일 때 아무도 없이 홀로 숨죽이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